7월 12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우 하계올림픽 우리 국민 보호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만 재동포 영사대사는 7월 13일 수요일 리우 하계올림픽 우리 국민 보호 관련 제2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한동만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안전점검단은 지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리우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서 현지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테러, 사건, 사고, 감염병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청와대,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모두 발언은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고도화되고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결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주변국의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주변국들에 대해 이러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변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입니다. 네. 네, 세계일보 염유섭 기자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남중국해 관련해서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에 있을 그 판결은 일단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이번 필중 중재재판 동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중재재판 판결에 대한 저희 입장 발표는 판결 구체 내용 그리고 관련 사항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예,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국제해양법 학계에 따르면은 이번 남중국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 재판이 진행된 것 자체가 한국과 일본 사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일본이 이제 필리핀이 중국한테 한 것처럼 해양 환경 문제로 유엔 해양 법약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것을 독도 문제를 중재 재판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학계의 우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판결을 예단해서 가상의 상황을 예단해서 말씀드린 것은 삼가하고자 합니다. 이번 필중 중재 재판과 관련해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판결의 내용과 법적 함의 등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예, 남중국해의
분쟁 당사국이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필리핀, 중국의 중재재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남중국해의 갈등이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분쟁의 법적인 해결, 대화를 통한 해결, 그다음에 뭐 통항의 자유, 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그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그 남중국해 중재재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저희 정부가 관심을 좀 두고 계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필중 축제 재판은 이 남중국해 국제 정치적으로 지금 많은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국제 중재 재판소의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저희 정부로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 지역에서의 그 안보 문제라든지 그런 통행의 자유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판결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지금 대북 제재 문제, 유엔 안보리 270 결의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 공조 체제는 지금 유엔 안보리의 결정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충실히 전면적으로 이행했다는 것을 몇 차례 거쳐 수차에 걸쳐서 여러 레벨에서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북 제재 공조는 사드 배치 문제와 관계없이 반드시 유지되고 또 더욱 강화된다는 입장입니다. 사드 체계 배치 결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부가 자의적 방어 조치로서 취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네. 북한의 지난 주말에 북한의 SLBM 발사 관계해서 외교부가 안보리 언론 성명 혜택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게 있는데 혹시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시기가 나온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의 관련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북한의 이번 실패한 SLBM 발사 시도에 대한 안보리 대응이 취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지는 사안에 대한 그 대응 기간이라든지 수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안보리 대응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리랑 TV 권소아입니다. 사드에 대한 반발에 이어서 어제 북한이 미국과 모든 그 접촉 채널을 중단할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도 입장을 냈고 앞으로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남북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예상하는지 외교부의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7월 11일 북한에서 외무성 성명으로 북미 채널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미북 간 협의 채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희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는 한편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예, TV조선 윤동빈 기자입니다. 이번 남중국해 발표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미중 관계가 거의 악화될 거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보도에서는 한국이 이제 선택을 강요받을 시기가 오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이제 그런 미중 관계 악화된 상황에 대한 대응책 같은 거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정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필중 남중국해 중재 판결을 관심을 갖고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더 상세한 저희 입장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간 줄곧 저희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미중 간 갈등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그것은 저희 정부 차원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증강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과요. 지금 현재 2018년까지 유효한 지금 방위 분담 협정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게 그 전에라도 한쪽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자료를 좀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드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어제 윤병세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셔서 발언하시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드의 레이더가 제3국을 지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면 사드 운용에 있어서 우리도 어느 정도 권리가 있어야 그게 신뢰성이 있는 말이 될 텐데요. 사드 운영권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갖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번에 이 배치 결정에 공동 실무단에서 배치 결정 검토해왔고 그것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인 만큼 군사 당국 간의 협의가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방부가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드 관련 추가 질문인데요. 중국의 반발이 이제 한중 간 경제 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혹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현재 언론에서 여사한 것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나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현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가 또는 액션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단하지는 않고자 합니다. 네. 이거 오늘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부근에서 뭐 움직임이 활발하게 포착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거나 파악하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요. 핵실험장 준비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은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되고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조승우 기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남중국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해양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중요한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여러 계기에 분쟁은 관련 합의와 공약,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당사국들이 DOC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비군사화 공약 준수, COC의 조속한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